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이 6만 5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은 1만 4천여 가구로 나타났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우리 지역 빈집 현황을 짚어보고 빈집 철거나 활용 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역은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한데요.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농촌의 빈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문제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이제 12월 말까지 우리 도내 농어촌 지역의 이제 빈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14,209채 정도로 집계됐고요. 네. 이는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집계를 보면 6,968채였거든요. 이게 비해서 한 4년 만에 8천여 채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이제 전문가들, 관계자들을 보면은 실제로 도에서 이제 그 집계한 것보다 네. 실적으로 빈집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예상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유는 이제 사람이 이제 살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세금 문제라든지 법적인 문제, 소유권 이런 문제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빈집이 네. 많기 때문에 숨은 빈집들이 더 많을 것이다라고 이제 내다보고 있고, 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현재 1만 4천여 이제 그 채 가운데 복구나 재활용이 어려울 정도로 망가진 굉장히 좀 이렇게 훼손 상태가 심한 어떤 그러한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는 집들이 이 가운데 한 55.6% 정도 되는 7,900채 정도 되고, 네. 그나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집 같은 경우는 6,300여 채 정도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김천시가 이제 1,175채로 가장 많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경북 북부권에서는 이제 안동이 역시나 이제 982채로 제일 많고, 영주가 618채, 그다음에 문경이 448채 순으로 나타났고, 또 군다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의성이 1,282채로 이제 가장 많고, 네. 그다음에 예천이라든지 봉화, 영양, 청송 순으로 나타났어요. 경북도 같은 이런 빈집 같은 경우는 농어촌 지역이라든지 특히 정주 여건이 좀 열악한 지역일수록 이렇게 좀 많아지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수치에서 나왔듯이 시 단위와 군 단위에서 인구 대비로 보면 군 단위 지역이 훨씬 많은 빈집이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라든지 일자리가 없는 지역에는 사람이 떠나게 되고, 그 빈집이 늘고 결국에는 지역이 활기를 잃어간다는 거죠. 활기를 네. 잃어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빈집이 늘고 있고, 또 인구가 자연 감소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악순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무래도 빈집이 계속 늘어나면 관리가 안 되는 집도 늘어나고 하니까 도시 미관을 또 해치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기에도 좀 흉물스럽잖아요. 사람이 네. 안 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종종 겨울철에는 빈집에서 화재가 나거든요.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안전사고도 있고, 장마철 같은 경우는 관리가 좀 붕괴도 나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그 일이 있고, 또 야생동물이 출입한다든지, 또 이제 그 장소가 또 쓰레기 투기장이 된다든지, 한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경관적으로도 미관상으로도 나쁜 어떤 그런 그 지역이 되거든요. 이런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네. 특히 도심지 같은 경우는 이제 빈집은 이거와 또 별개로 굉장히 우범화 지역이 되거든요. 청소년이라든지 범죄의 어떤 그런 어떤 그 장소가 되기도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유령 도시 같은 분위기가 가장 문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지자체에서는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지자체별로 대응 방안도 말씀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제 그 빈집 정비 사업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자체적으로 빈집 정비 계획을 세워서 하는데, 또 이제 일단은 우리 같은 경우는 영주시 한번 살펴보면 영주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빈집 정비 사업에 나섰는데요. 2027년도까지 이제 빈집 124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어요. 특히 이제 빈집 124채는 도심에 있는 그런 어떤 집을 이제 중점으로 하고 있고, 도시 미관을 정해야 한다든지 안전상 우려가 있는 빈집을 하겠다라는 거고,
이게 필요한 어떤 예산 한 20억 정도를 투입한다고 보거든요. 네. 예. 근데 뭐 그 철거를 한다든지 일부는 보수하고 또 뭐 안전 상태를 좀 뭐 체크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나마 이제 양호한 어떤 그런 그 빈집 같은 경우는 이 비용을 직접 이제 소유자한테 줘가지고 소유자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그 영주 같은 경우는 빈집이 전체적으로 618채가 있잖아요. 네. 그 중에 128채 같은 경우 124채를 정비한다는 것은 또 이제 도심 지역에 있는 빈집을 정비한다는 것 좀 이렇게 좀 아쉬움이 있고 네. 특히 이제 뭐 영주 같은 경우는 농촌 지역 이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빈집 정비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일단은 네. 지켜볼 일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북부 지역에서 가장 많은 빈집이 있는 안동시도 살펴보겠는데 안동시 같은 경우는 지난 2월부터 이미 아마 원래 이제 빈집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요. 네. 빈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 화재, 사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관이라든지 미관을 개선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또 이제 그 노시 같은 경우는 유해환경 물질인 이제 성면이죠, 슬레이트. 네. 이게 이제 지붕 제거 사업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빈집 정비를 통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고 네. 전체 한 1억 6천만 정원을 투입해 가지고 한 원래 이제 80채, 80채 정도를 이제 정비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영주보다도 훨씬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빈집이 굉장히 많은데 80동밖에 안 하니까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족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 부분도 이제 확대돼야 되고 꾸준하게 이제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되거든요. 뭐 특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자체들이 해마다 이제 수천에서 수억 원씩 빈집 정비 사업에 이제 투자를 하거든요. 네. 그렇지만은 실제 지금 보면은 이제 빈집을 정비하는 어떤 그런 속도보다는 빈집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체계적인 어떤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지자체에서는 빈집 정비에 노력을 하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 살면서 농촌에 빈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빈집을 철거하거나 정리하는 거를 꺼려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게 이제 빈집 소유자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보면은 빈집 정비라든지 활용하는데 좀 상당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빈집을 팔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그 지역에 대한 개발 기대감이죠. 네. 역시나 뭐 그 집값이 오른다든지 주변에 개발하게 되면 어떤 그런 재산상의 이득이 되니까 좀 꺼려하고 물론 이제 잠시 후 살펴보겠지만 이 빈집 정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행정지도라든지 건축기초라든지 심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행정 절차라는 것이 보통 6개월 내지 1년 이상 이렇게 장기간 걸리다 하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뭐 이런 분쟁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자체에서 강제해서 빈집 소유자들한테 뭐 이렇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로서는 현행법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뭐 새로운 어떤 뭐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중에 또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이제 그 고향에 대한 또는 이제 그 내가 이제 퇴직 이후에 나중에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그 향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이제 그 집을 찾지는 않지만은 쉽게 내다 팔고 이제 그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사실 퇴직 이후에 이제 뭐 귀농한다든지 뭐 또는 어떤 세컨드 하우스 그 농촌 지역에 살고 싶어서 이제 빈집을 구하려는 어떤 도시민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죠. 네. 집이 없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살지 않는 집 같은 경우는 팔거나 또는 나중에 거주할 거라도 거주하게 되면 주변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정비를 해서 네. 소유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빈집을 소유하는 거는 본인의 자유지만 최소한의 정리 정비는 좀 해야 할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4월에 농식품부가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5년 이내에 빈집을 절반 가까이 줄이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대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거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 농촌 빈집을 줄이고
네. 그 다음에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농촌 주거 공간 조성하겠다라는 목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중장기 계획을 세웠는데 이건 5년마다 한 번씩 계획을 세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농림식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전체 6만 6천 개 정도 되는데 네. 2027년까지 절반 수준 3만 3천 개 정도로 이제 빈집을 줄이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정책 사업하고 연결해 가지고 실효적인 빈집 정비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지난 3월에 이제 그 농촌 공간 재구조 및 이제 재생 사업이 이제 법률이 제정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과 군수가 사실 농촌 마을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보호구역을 우선해 가지고 이제 그 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펴겠다라는 이야기고, 네. 또 민간 기업이 마을의 어떤 그런 정비조합하고 이제 컨소시엄 맺어 가지고 추진하는 어떤 농촌 주거 공간 재생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신규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런 어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별도로 여기에 지원할 수 있는 전용 정책 자금도 이제 마련하겠다라는 검토 중입니다. 또 특히 네. 이제 원래 상반기까지는 전국의 빈집을 한눈으로 이제 빈집 상황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이제 플랫폼이죠. 빈집 정보 알림이, 이것도 구축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농식품부도 지금 빈집 정비에 발벗고 네, 나선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빈집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하거나 공공시설로 재탄생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빈집을 활용한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뭐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뭐 전국적으로 빈집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모범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히 네. 우리 지역 소개를 하자면 의성군 이제 춘산면이 대표적인 어떤 마을 사례인데요. 여기는 이제 3년 이상 비어 있는 집이 한 40여 호쯤 되거든요. 네. 이 중에 이제 마을 중심에 있는 이제 몇 개의 어떤 주택을 매입을 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쓰레기를 치우고 또 그 낡은 장호지를 고치고, 그다음에 화단도 조성하고 그 벤치도 갖다 놓고 해서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좀 이렇게 그 여유 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사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강원 정선군 같은 경우는 폐광 지역이란 말입니다. 주로 정선에는 폐광이 많은데, 네. 그 폐광 지역 같은 경우는 그 마을에 이제 사실 광산이 없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마을 자체가 이제 좋다 됐는데, 네. 그게 빈집을 활용해서 호텔을 만들었어요. 호텔도 만들고, 또 이제 그 어떤 골목에 기존에 있던 어떤 사진점, 카페, 이발소, 세탁소 이런 것들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골목길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새로운 어떤 도시재생 상생 프로그램을 만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난 2021년도에 굉장히 우수 빈집 농촌 빈집 이제 그 유휴시설 활용 사례로 우수 사례로 이제 선정되기로 했거든요. 네. 경남 강진 같은 경우는 이제 빈집이라든지 빈점포를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청년 창업이라든지 청년들에게 이제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서 굉장히 청년들이 오도록 하는 그 사람들 하거든요. 네. 이처럼 이제 활용 가능한 어떤 빈집을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직접 이제 지자체 예산 투입해서 활용하는 부분들이 이제 다양하게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빈집을 활용하는 사례들도 있지만요. 네. 최근에 일본 교토에서는 빈집세를 도입했습니다. 네. 빈집세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네네. 빈집세란 어떤 건가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빈집, 비어있는 집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당장 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도 한 2026년부터는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일본 교토 같은 경우는 빈집세를 도입했는데요. 사실 일본은 교토 같은 경우는 최고의 어떤 역사 도시거든요. 네. 또 관광 도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교토 같은 경우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사람들이 밀도 있게 이제 살고 있을 것이라고 네. 이제 예상을 하는데, 이 예상과 달리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빈집도 많이 늘어났고, 인구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역으로 일본 지역이 최대의 어떤 지방 소멸 대표 지역으로 전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교토의 어떤 인구 감소 부분은 저출산 문제하고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빈집 같은 경우는 집의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관광 도시고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그 직접 그 지역에 살지 않더라도 투기 목적으로 외지인들이 이제 그 지역에 집을 막 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급등을 해요. 급등하는데 반해가지고 실제로 이제 그 시장에 매물로 나오지 않는 빈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빈집도 쌓이고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부동산 가격은 급등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 청년들이 예전에 교토시에서 이제 사실 청년 유입 정책을 많이 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역사도시 인구가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인구 유입 정책을 폈는데 이제 특히 젊은 청년들이 들어왔다가 집을 구하지 못해서 너무 이제 가격이 치솟고 빈집은 안 나오고 하는데 집을 구하지 못해서 다시 떠나는 그런 사례들이 반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의 방안으로 빈집세를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빈집세를 신설을 통해서 이제 빈집을 매각하거나 아니면은 뭐 임대를 활성화하는 어떤 그런 방침을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뭐 효과는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빈집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빈집세, 일본 빈집세 그 사례를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본의 빈집세까지 살펴봤고요. 또 빈집 활용 방법의 하나로 전남의 한 의원이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 활용하자는 네네. 주장을 했습니다. 집에 이게 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잠시 머무르는 체류의 개념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자세한 내용 예. 전해주시죠. 실제 이제 거주 환경이 변화됐잖아요. 네. 변화되고 또 이제 뭐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예능 프로에서 방송 예능 프로에서 이제 뭐 농촌에서 살아보기 대표적으로 이제 뭐 가수 이효리와 이상순 부부가 이제 제주도에 사는 게 굉장히 방송을 타고 이제 파급 효과가 있다 보니까 일반인들도 농촌에서 살아보는 데 대한 향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또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정착이 되면서 5일은 도시에서 살고 이틀은 농촌에서 사는 어떤 5도 2촌 제도들이 이제 그 활성화가 되고 있고 네. 또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에 내려와서 사는 고향 원래 정책이라든지 이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사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재택근무를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스마트 기기 발달하다 보니까 굳이 도시가 아니더라도 농촌에서도 원격으로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생활 환경이 변화되다 보니까 농촌에서 살아보는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거와 연계해서 농촌의 빈집을 여러 세컨 하우스로 이제 활용하면은 사람이 몰리게 되면은 그 지역이 또 활성화가 되고 네. 또 이제 또 이제 뭐 생활 인구가 또 늘어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안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네. 끝으로 빈집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안 의견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이 지금 현재 이제 2020년도에 농촌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한 어떤 농어촌 정비법이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네. 개정됐는데 거기 보면 지자체장이 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걸 확인했을 때는 이제 뭐 강제로 철거를 명령할 수도 있고 네. 또 소유자가 명령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어떤 명시는 돼 있어요. 명시는 돼 있지만 농촌 빈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이렇게 소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강제를 하다 보면 굉장히 개인적인 재산권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농촌 정비법을 이제 다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역시나 이제 지자체가 나서서 강제할 수 있는 또 이제 또 소유자와 같이 협의를 해서 올바른 방향을 풀 수 있는 어떤 방법들, 지원책이라든지 이것들은 이제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필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부와 지자체가 깨끗한 마을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뭐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또 소유자에 대한 끊임없이 어떤 이제 소통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지역 빈집 현황과 함께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